네, 먼저 찐따가 여자 만날 때 어떤지 보겠습니다. 찐따는 여자에게 반대 의견을 못 냅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게 나랑 달라도 절대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주장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반박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거든요. 반면 상남자는 여자의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번 여자랑 싸운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찐따는 본인의 주관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상남자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강한 주관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찐따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려고 해요. 여자가 무겁지 않은 짐을 들고 있어도 굳이 그 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남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상남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여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찐따의 도움을 불편하지만 상남자의 도움은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찐따의 도움은 인위적이고 어색하지만 상남자의 도움은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다음으로 찐따는 다른 남자의 존재에 예민합니다. 경쟁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심하면 그 남자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다른 남자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굳이 피곤하게 경쟁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 남자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찐따가 다른 남자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할 때 상남자는 다른 남자들을 띄워주면서 본인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찐따는 행동에 집착합니다.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후진하는 남자의 모습이 멋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남자들이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후진할 필요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있는데 오바해서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후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후진한다는 게 너무 티가 난다고 욕먹은 적이 있어요. 반면 상남자는 행동이 아니라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멋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찐따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하고 싶어하고 행동 하나를 실수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좌절감을 느끼지만 상남자는 길에서 실수로 넘어져도 그걸 재밌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찐따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진 연습을 할 때 상남자는 왜 여자가 후진하는 모습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요즘 여자들이 후진하는 거 좋아한다는데 나는 후진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라고 여유로운 농담을 던질 줄 압니다. 찐따들이 카페에 가서 여자의 의자를 빼주려고 할 때 상남자들은 그런 과잉 친절이 좋은 분위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상남자는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찐따들은 첫 데이트에 목숨을 겁니다. 찐따들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메뉴를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상남자들은 분위기 좋은 음식점을 고르고 두세 개 이상의 후보를 준비해서 여자가 편하지만 막연하지 않게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찐따는 첫 만남에 너무 집착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첫 만남에 승부를 걸려고 하고 호감 표현을 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여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유 때문에 오히려 첫 만남의 성공률도 높습니다. 찐따는 한 번 만났을 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더 오래 있어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2차, 3차, 4차까지 가려고 하고 여자가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하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카톡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천천히 친해지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말을 건넬 줄도 압니다. 여자가 일찍 간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니 뭐니 하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찐따는 첫 만남에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차 얘기, 학벌 얘기, 운동 얘기를 꺼내서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반면 상남자는 첫 만남에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많이 드러내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고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여자 입장에서는 그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찐따는 모든 정보를 보여줘서 신비로움이 없지만 상남자는 자신의 정보를 아끼기 때문에 여자가 궁금하게 만듭니다. 찐따는 여자에게 자신이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해 보임을 강조합니다. 여자가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본인은 여자 사람 치고가 없다는 등의 어필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그런 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주변에 여자가 있다는 걸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질투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찐따는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 다른 남자들과 경쟁하고 상상으로 고백하고 상상 속에서 차이기까지 하며 너무 많은 상상을 해서 불안해합니다. 찐따는 어쩌다 한번 개그를 성공해서 웃기면 계속 되뇌입니다. 며칠 동안 기분 좋아하고 결국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 똑같이 써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누가 본인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상남자는 개그를 성공했다 못했다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날 재밌었다는 정도로 기분
좋게 과거를 회상합니다. 누가 본인에게 공격적인 말을 했던 과거에 대해 곱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찐따는 자기 연민이 심합니다. 본인이 불쌍하고 가여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찐따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진가를 몰라주고 본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남들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찐따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존재라면 상남자는 본인이 남들에게 관심을 주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찐따가 서해 탓, 남 탓을 하며 본인을 불쌍하게 생각할 때 상남자는 본인이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며 본인의 삶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할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인생을 발전시킵니다. 찐따는 여자에게 카톡을 보낼 때 지나치게 고민합니다. 카톡을 대화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반면 상남자는 카톡을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찐따가 멘트에 집착하고 어떤 대화 주제로 대화해야 할지 집중한다면 상남자는 내용보다는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찐따는 카톡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 점수를 까먹지만 상남자는 카톡에 별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어필이 돼서 오히려 대충 할수록 여자가 안 달라게 됩니다. 찐따는 상대방이 보낸 카톡에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상남자는 상대방의 답장이 늦든 단답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자의 답장 속도 같은 것들은 이 남자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찐따는 카톡으로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찐따는 불안해하며 자꾸 미래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나중에 뭐하자, 우리 이때 뭐하자, 이런 식으로 추후 데이트 약속을 확답받으려고 하면서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고 안달난 남자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 12월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에 뭐 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상남자는 카톡으로 여자의 관심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캐치하지 못하거나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도 여유와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쉽게 호감 표현을 하거나 고백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찐따는 대화를 할 때 필살기를 쓰려고 합니다. 재밌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멋있어 보이는 얘기거리를 준비해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타이밍을 잽니다. 상남자가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를 즐길 동안 찐따는 자기 얘기를 하려고 긴장한 나머지 대화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찐따는 결국 적당한 타이밍을 놓치고 아쉬워하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분위기에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반응이 쌓여집니다. 찐따가 어떻게든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동안 상남자는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침묵을 즐깁니다. 찐따는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어떻게든 주목을 받기 위해 본인의 얘기에 MSG를 넣습니다. 상남자가 본인만의 고유한 매력과 성격을 보여줄 동안 찐따는 어떻게든 본인을 포장하고 과장해서 인간미도 없고 인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찐따는 여자가 좋아한다고 하면 자기도 다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자주 보지도 않는 남자도 여자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본인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자랑 영화 보러 가면 친해진다던데 영화 좋아한다고 하고 다음에 영화 보자고 해야겠다. 심지어 이런 음흉한 계획까지 세우죠. 그렇게 찐따는 주관과 고유성을 잃어갑니다. 찐따는 본인의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동안 상남자는 여유롭게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합니다. 찐따는 본인을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상남자는 상대방의 멋있는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줍니다. 찐따는 상대가 부탁하지 않은 것도 해주려고 합니다. 무겁지도 않은 가방을 들어주려고 한다든지 괜히 나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인위적인 친절에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결국 찐따는 도와줘 놓고도 감사 표현 하나 못 받게 됩니다. 또 찐따는 거절을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경우도 있고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옷가게 직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귀찮지만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남들에게 부탁을 잘 못합니다. 찐따는 여자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사친 남사친이 없다고 하지만 여자를 너무 여자로 봅니다. 상남자들은 친한 여자들을 만들고 그 여자들을 너무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찐따들은 여자를 너무 여자로 본 나머지 천천히 친구부터 친해지는 법을 모르고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백부터 박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 뭘 한다고 좋아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찐따들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과 노력했다가 실패하면 창피당할까봐 하는 무의식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뭘 할 때마다 그거 어려워,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상남자들이 될 이유를 찾을 때 찐따들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찐따들은 본인의 감정을 억제합니다. 화나고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도 억제합니다. 시크해 보이려고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매면서
있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